옷장 눈여겨볼 종목들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텐텐베거 시작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힘차게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돈 되는 트렌드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ARM 로열티 300% 인상 팹리스와 디자인 하우스 주목해보자. ARM 영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로열티를 300%나 인상한다는 건 엄청난 인상률인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애플이 이 ARM 반도체 칩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IP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혹시 한 아이폰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사실 저는 기사를 조금 보긴 했는데 정말 얼마 안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뭐 약 300원, 350원 정도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ARM에 대한 반도체를 쓰고 있는 많은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이슈가 가능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삼성전자도 화들짝 놀라는 그런 양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제 이 ARM이라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반도체에 대한 공정을 조금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팹리스라고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파운드리, 그 다음에 후공정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파운드리 작업은 대부분 다 전공정에 해당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앞서 봤던 ARM 같은 경우에는 칩리스, 팹리스 안에서도 칩리스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반도체의 기본 공정을 깔아줄 수 있는 칩을 만드는 회사를 우리가 칩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칩리스는 이제 도화지 파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도화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신에 ARM 같은 기업은 이제 고품질 도화지를 파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팹리스라는 것은 스케치를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색칠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색칠하고 난 다음에 후공정으로 넘어가면 후공정은 액자에 끼우고 전시하는 과정을 우리가 후공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다시피 크게 기술적인 부분을 좌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공정까지에 대한 과정들인데, 여기에서 해당하는 이 칩리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팹리스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그리고 파운드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부분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국내 증시의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부분 점유율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국가별 팹리스 시장 점유율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면 미국이 팹리스 시장을 압도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68%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만이 2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팹리스 기업들, 대만 업체들도 대단히 많죠. 뭐 디메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부분 다 이런 대만 업체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인데,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1% 정도 팹리스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시장을 들어가 보더라도 대만이 약 66%, 그리고 이제 한국이 17%, 중국, 미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쉽게 안 되죠. 다만 이 팹리스 쪽은 격차가 더더욱 심합니다. 이쪽은 우리가 기술이 그만큼 빠르게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운드리 시장이 약 2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약 3년에서 한 5년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이 팹리스 쪽에 대한 우리가 이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관련된 기업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LX 세미콘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내에서 이런 팹리스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그만큼 지금 현재는 매출에 대한 구조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2주 동안에 대한 주가 추이를 보시면 꾸준하게 주가적인 부분이 하락을 하고 내려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큰 움직임 없이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왔고 다만 지금은 현재 5만 원대에 대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아서고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국내 팹리스 관련된 부분에서도 업황상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 LX 세미콘을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기업으로 제주 반도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방송 원고를 준비하는 시간이 12시 부근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도 조금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과정들인데 지금 현재 이 제주 반도체는 다른 여타의 이제 팹리스 기업들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갑작스럽게 지금 장중에 크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로 보실 때는 장기평이라고 하는 240선이나 또는 480선을 설정해 놓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더 과하게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 반도체가 D램에 대한 팹리스 기업인데 지금 현재 과한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가파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지금 주가적인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팹리스 디자인하우스 연말에 브로드컴 강세와 함께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LS 세미콘과 제주 반도체 주목해 보셔도 좋겠고요. 오늘의 수익률 탑5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화 엔진부터 동성 화인텍, 아톤과 제로투세븐, 동서까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ARM이 있다면 한국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같은 동종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IP를 제작 설계하는 기업이고 지금 ARM이 로열티 상승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국산화 기술력을 빠르게 올려야 된다라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년에 이제 순익분기점에 대한 돌파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주가적인 부분이 하락폭이 대단히 컸던 기업인 만큼 지금 현재는 ARM과 더불어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아본다면 13,8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금 가격대가 잘못 나갔는데요. 11,000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